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11강 첫 번째 원리의 실험 계획의 응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실험 계획의 완전 요인 설계가 뭔지 좀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인터넷 강의 동영상이요. 품질 전문가 실험 계획 완전 요인 설계 1강 도입을 미리 좀 시청을 하셔서 사전 학습을 하시면 이후 전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험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요, 세 개의 요인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요인은 온도, 압력, 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각 요인별로는 두 개의 수준, 예를 들면 온도는 100도에서 120도, 압력은 1기압, 3기압, 농도는 10% 30% 이와 같이 설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조합은 이 수준의 3제곱, 요인이 3개니까 해서 8개의 처리 조합이 만들어져요. 또 이들을 중복되지 않게 만들려면 전체 8개 중에 반은 마이너스, 반은 플러스, 또 이 반의 반은 앞의 요인의 수준들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또 요 수준 조합의 반은 앞쪽 요인 경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 요거의 반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할당을 해 나가면 중복되지 않게 조합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요것을 예이치 오더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예이치 오더. 또 실험 계획 용어로는 스탠다드 오더, 표준 순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이치 오더의 이후에 전개될 내용은 이제 예이치 어널리시스라고 그랬죠. 예이치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이치 어널리시스. 그것은 이제 분석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즉 A인자의 효과가 뭐냐,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인자의 효과는 또 뭐냐? A인자가 이제 100도에서 120도로 바뀔 때 Y의 평균 변화량은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A인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효과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그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도 품질 전문가 실험 계획 완전 요인 설계 4강 그래프 분석을 참조하시면 해당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 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수준이 4개 있죠. 그때의 이제 Y 값들 평균을 4.5825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 1 수준 4개에 대한 Y 값 평균이 이제 1.9825예요. 그래서 온도가 100에서 120도로 바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Y는 요만큼의 감소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인자의 수준 변화가 있을 때 A인자에 의한 Y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바로 요 높낮이가 되겠습니다. 폭이. 따라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A인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0.8517, 1.7 플러스 1.35에서 요 1.982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Y 평균이죠. 또 낮은 수준의 평균을 빼면 음의 관계죠. 떨어지죠.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지는 음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그 크기는 2.6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B인자, C인자 각각에 대해서도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죠. 또 교효과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교효과는 직계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부호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곱해서 A, B 교호작용에 설계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플러스의 Y값 평균에서 마이너스의 Y값 평균을 빼면 역시 음의 관계고요. 그 크기는 0.04다. 미치는 영향 정도는 0.04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AC, BC, ABC 각 요인별 또 교호작용별 Y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효과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변동량을 계산하고 수학적, 통계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계획에서요, 기본 항등식은 그룹 간 변동 요 하나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도표는 각각의 요인별로 수준에 해당되는 Y값을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면 A인자의 마이너스 1과 1 수준의 Y값 4개를 갖다 놓고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총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을 구하면 그것이 A 요인의 부분군, A 요인의 변동, A 요인의 변동이 되겠죠. 그룹 간 변동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B 요인,
C, 또 AB, AC, BC, ABC에 대한 각 항목별 그룹 간 변동을 구하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만든 다음에 실험 계획의 통계적 해석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엑셀로 얻어야겠네요. 자, 지금과 같이 A 요인의 마이너스 1과 1 수준의 Y값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룹 간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와 같이 평균을 계산해서 또 플러스 1 수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요. 또 전체 평균은 내용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전체 데이터의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동, 총 그룹 간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분군 간 그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요 값백이 마이너스 전체 평균이죠? 전체 평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 1의 변동량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요 높은 수준의 A 요인의 높은 수준의 변동량을 얻게 되고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그룹 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룹 간 분산은 지금 관여된 데이터 평균이 2개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1개이기 때문에 n-1이니까 1로 나눠줘서 그룹 간 변동과 동일한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B 요인 같은 경우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평균만 좀 달라지겠네요. 네, 평균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사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요 평균만 B 요인 것으로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B 요인의 그룹 간 변동이 되겠죠. 또 1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뭐 동일하게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C 요인에 대해서 또 A, B, A, C, B, C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한 결과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분산 분석표. 자, 그까지만 좀 보고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출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유도 데이터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S 값, sum of square가 있습니다. 그리고 F 값이 있었고요. 또 P 값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확증적 자료 분석 9강이죠. 분산 분석의 응용 내용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이제 그룹 간 변동인데 그룹 간 변동을 각각을 좀 나타나면 지금 A 요인 같은 경우 우리가 A가 있었고요. B가 있고 C가 있죠. 이것은 이제 주효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A, B 또 A,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C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변동량은 A 요인 같은 경우는 그룹 간 변동 요 양이 되겠죠. 네, 요거 지금은 그룹 간 변동은 데이터 겟을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4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전 분산 분석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 곱하기 4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가 있죠. 네, 미리 계산한 곳엔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의 변동량은 바로 요 값이 되겠죠. 13.52. 네,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또 B 같은 경우는 이제 6.52. 또 C 같은 것의 C의 변동량은 이제 13.36. 다음에 AB의 변동량은 요 값이 되겠네요. 0.0032. 다음에 AC의 변동량은 2.74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올려야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는 요 값이 되겠죠? 1.53. 근데 자유도는 좀 관여된 개수가 지금 1개씩이죠. 전부 좀 마이너스 1과 이 2개의 평균을 갖고서 우리가 변동량을 계산했으니까
자유도는 전부 n-1, 즉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게 되면요, F값은 그룹 내 변동을 계산을 해야죠. 자, 이 부분은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다고 가정하면요, 통계 패키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험 계획에 설계표를 좀 옮겨 놨는데요. 제가 그냥 복사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 계획을 할 때는 이거 미니탭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설계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Y값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요인 설계라고 해서 뭐가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니탭을 통해서 설계를 한 것이라 그러면 이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네, 요인은 3개고, 2수준 요인 설계고, 그 다음에 코드화되어 있죠? 네, 코드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런, 순서죠? 런 순서, 중앙점.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인 설계 분석. Y를 갖다 놓고, 일반적으로는 3원 교호작용은 영향력이 경험적으로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Y에. 그래서 보통은 뺍니다. 빼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 네, 지금은 뭐 그래프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석은. 자, 세션창을 보면 가장 먼저 전체적인 실험 계획의 요점 정리가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A 요인, B, C 각각에 대해서 A, B, C 각각에 대해서 13.52, 그렇죠? 그 다음에 6.52, 6.52, 그 다음에 13.36이라고 하는 동일한 SS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각각의 교호 효과에 대해서도 0.0032, AC 같은 경우는 2.74 정도, 그죠? 7378, 또 BC 같은 경우는 이제 1.53,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얻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원 교호작용은 이건 밑에 걸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값입니다. 자유도가 3개니까 3, 또 전부 그 SS 값을 합치면 요 4.27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걸 합치면 위에 선형 모형의 전체 DF와 SS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오차 있죠, 오차. 요 오차라는 양은 우리가 ABC를 뺐죠, 아까. ABC가 Y를 흔들어주는 양입니다. 0.003이. 이것은 이제 Y에 미치는 영향력이 3원 교호작용은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떨거지로, 오차로, 왜 생겨나는지 모르는 그런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량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분에 위의 값들을 우리가 계산하면, B를 계산하면 이제 F값이 얻어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P값을 통해서 각 요인별 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분산 분석 제9강을 학습하시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형, 표준 편차나 R제곱 이런 계산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효과를 계산했죠. 요인별로. 그 효과하고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각 항목별 유의성 여부를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델식을 써서 고객이 요구하는 Y값에 해당되는 정확한 X값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X값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 계획의 전체적인 흐름을 변동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이제 그래프 분석하고요,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요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잔차 분석을 얘기합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PPT에서 말씀드린 실험 계획 완전 요인 설계, 네, 4강, 5강에 4강과 5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요인 설계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가 보통 해당되겠는데요. 그 내용에 매칭시켜서 학습을 좀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험계획 전반적인 변동량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